안녕하세요, 개찌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자 댓글에 수많은 반박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외모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성형이랑 쌍꺼풀 수술이 그렇게 유행하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자 하구들이 엄청 예뻐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엄청 성형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형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알아서 걸러 들어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딱 저 통계 자료에 있는 2015년에 전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여자애들 10명 중 1명이 예쁜 정도였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10명 중 3명, 4명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때 아마 성형이 한창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휴학생도 엄청 많았었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영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군대 전역하기 전에는 키가 크면서 잘생긴 남자를 1년 내내 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하니까 키도 크면서 얼굴도 잘생긴 남자가 종종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 과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한테 관심이 쏠리니까 다들 그 사람 얘기만 하면서 신격화하더라고요. 이때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잘생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었고 그 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급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알바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예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나는 어차피 급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실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23살에 치아 교정을 시작했고 치아 교정을 할 때 교정기 근처에 닿는 살이 크게 부어올라서 입툭튀가 되게 심했어요. 정말 그때 평소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도 저를 대하는 모습이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제 피해의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똑같이 행동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었어요. 그렇게 못생기게 2년 반을 지냈었고 그때 어떻게든 성욕 때문에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되게 비참한 연애 있잖아요. 서로 그냥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엄청 많이 낮아졌었고 교정이 끝난 뒤에도 이 태도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겉돌게 되더라고요. 또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제 눈에 키 큰 사람한테서 보이는 장점밖에 안 보였거든요. 키 큰 사람이 갖고 있는 길다란 목, 긴 다리, 긴 팔, 남자다운 얼굴 골격, 큰 가슴과 등발 이런 거를 다시 태어나도 못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성형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얼굴도 키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사람의 모습은 갖춰야 여자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눈 성형과 코 성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형을 하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부작용이 와서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성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딱 제가 원하던 평범한 정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눈, 코, 입에 하자가 없는 그런 평범한 얼굴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사람들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말에 조금 더 집중해주고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못생긴 여자만 만나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꿈에 그리던 귀엽게 생긴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 이후에 계속 행복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외면은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제가 못생겼을 때 생겼던 성격이 있을 거잖아요. 자신감 없고 모든 문제를 외모에서 찾고 나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연애 중반에는 제가 매달리면서 여자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외모는 정말 서류 전형일 뿐이에요. 좋은 기업 취업하려고 하면 자격증 따잖아요. 토익도 보고. 운동이나 성형이 딱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서류 전형조차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통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성형을 하거나, 운동해서 몸을 키우거나, 패션을 공부해서 겉을 치장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게 아니면 이런 서류 전형조차 허들이 낮은 여자에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대기업은 빡세게 서류 검토를 하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스펙도 뽑듯이 우리는 좀 더 낮은 급의 여자로 눈을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돼서 이런 영상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쉬운 방법으로 얻은 가치가 아닐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잘생긴 사람은 그 잘생겨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피부 스킨케어 루틴, 헤어스타일링, 각종 티 안 나는 화장법, 티가 안 나면서 키를 높여줄 수 있는 신발, 눈, 코 성형, 다이어트, 최신 유행하는 패션, 이런 것들에 돈도 쓰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해서 잘생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다고 해서 존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도 안 꾸몄을 때 외모 점수가 3점이라면 적어도 5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만 해도 하나도 안 꾸밀 때 번호를 받는 비율과 완전 빡세게 꾸미고 갔을 때 번호를 받는 비율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 외모는 가장 근본이고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노력은 외모를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모가 5점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3점처럼 보일 수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점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3점하고 7점은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크죠. 하위권이 상위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로 인해서 내가 사람 취급조차 못 받고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눈, 코 성형을 권해드릴게요. 저는 성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알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성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순 없지만 제가 직접 겪었던 성형에 대해서 코칭해드리는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